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네, 김소장. 안녕하십니까. 한원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제 소개해드릴 대학교는 이제 상명대 서울 캠퍼스. 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상명대가 서울 캠퍼스하고 이 천안에 이제 천안 캠퍼스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두 가지가 네, 있죠. 지방 캠퍼스까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2등급 대 학생들은 서울 캠퍼스에 관심이 되게 많고, 요 3등급 대에서 좀 심하면 4등급 대 극초까지는 그 천안 캠퍼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 학교예요. 네,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서울 캠퍼스만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이제 교과 전형은 고교 추천 전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졸업 연도가 되게 후합니다. 2016년 이후 졸업생이면 일단 지원이 가능하다. 몇 순지도 기억하지 네, 말고. 그냥 예. 웬만하면 다 지원이 그렇죠. 가능하다. 가능하다. 웬만하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여기에는 추천 인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고교별 10명. 10명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이제 국가안보학과만 요 추천 인원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교과 100%입니다. 교과 100%고, 여기는 이제 공통 일반이 80%, 그다음에 이제 진로를 20% 이제 반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 국가안보학과만 이제 체력 검정이 존재한다. 저건 이제 관심 있는 분들만 그렇죠. 보시면 되고, 대신 이제 상명대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국수 영탐 탐구는 하나 기준인데 2합 7이에요. 2합 7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고, 요 국가안보학과만 수능 최저가 없다.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부터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2합 7 라인인 거죠. 그렇죠.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2합 7. 어떻게 보면 2합 7이 거의 2합 라인의 마지노선이에요. 이제 인솔 안 있는 대학들이 되게 기준으로 하면. 근데 2합 8이 있기도 한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웬만하면 우리가 수능 최저 맞춘다 하면 거의 2합 7 맞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하나를 줄일 수 있다. 그럼 갑자기 학교가 점프되는 거고, 완전히 달라지죠. 또 하나를 더 줄일 수 있다. 학교가 또 또 점프되는 점프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최저 조합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이거 되게 만만치 않아요. 아니, 근데 그쵸. 되게 만만히 보거든. 이거 2합 7. 학생들이 2합 7은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다. 이게 같아요. 내가 상담해본 애들 중에서 2합 7 못 맞춘다고 하는 애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실질- 정도로 쓰는 애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수능 딱 보면 못 맞춰. 제가 작년에 이 상담했던 친구들 중에서 이제 요 정도 라인, 2합 7 라인 정도 맞추는 애들 교과 전형 이제 기준 했을 때,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다 틀리지만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반 이상이 못 맞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산술적으로만 생각하면 2합 7이라는 게 3, 4도 되고 2, 5도 되고 1, 6도 맞아요.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예. 이게 쉽지 않은데,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단 접근성이 되게 좋죠. 아, 그쵸. 왜냐면 7. 3, 4. 예. 그러니까 되게 3, 4만 부담스러운데 아무튼 4등급 하나 내가 맞을 수 있어? 그러면은 좀 부담이 줄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왜 이 합치를 못 맞히느냐, 이걸 잠깐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 3, 4라고 하는 심리적 부담이 이게 줄어드는 게 공부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4니까 이거는 내가 한 2달만 빡 하면 나오는 건데 지금 6개월, 7개월이 남았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야, 그런 정도 하면 내가 2합 6 맞추고 2합 5 맞추지, 이런 생각들을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하고, 막상 이거 맞춘다라고 계획을 잡고 공부하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플랜들을 들어보면 도저히 2합 7을 맞출 수 없는 플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4가 껴서 그래, 4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각 껴서 4는 그래. 그냥 속된 얘기로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냥 찍어도 되는 거 다 맞출 수 맞는 있어. 거. 근데 4 개나 소나 못 못 맞추는 맞춰요. 거잖아요. 아니면 4사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좀 요 부분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저는 수능 최저가 함정 카드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명대 정도 대학, 그러니까 요 라인 정도 대학은 저는 2합 7은 아니라고 봅니다. 2합 6은 해야지. 2합 6, 3, 3.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태도가 솔직히 이걸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 진짜 물음표가 되게 많이 붙어요. 맞아요. 예, 근데 네.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애가 이걸 맞출 수 있다는데, 그걸 위해서 다니고 있다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데, 근데 실제로는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학생들이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지금 혹시라도 제가 그런 생각 갖고 있다.
이거 내가 조금만 맞춘다. 나 여름방학 때부터 수능하면 바짝하면 이 학점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3월이나 이제 조만간 다가오는 3월 모의고사나 6월 모의고사에서 니네가 2합 7을 맞췄다고 해서 수능에서 2합 7을 맞춘다는 보장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진짜 2합 6을 노려야 돼. 그래야 간신히 2합 7을 맞출 수 있는 거야. 똑같기 때문에. 그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하자. 결국에는 올해도 교과 전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수능 최저를 내가 맞춰서 일단은 경쟁자 숫자를 줄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서는, 왜냐면 요 라인부터 애들이 워낙 만만히 보니까 만만히 보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함정 카드야.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되는 거는 여기서부터 내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능 최저를 내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요거를 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반영 교과가 이 학교가 좀 웃겨요. 그러니까 2022년도 이후 졸업 예정자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합니다. 근데 그 전에 졸업한 애들 있죠. 2021년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부터는 네.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아요. 요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대개 대학들이 등급에 대해서 환산 점수를 다 반영들을 합니다. 물론 위에 있는 학교들도 반영을 해요. 근데 이제 상명대는 요 진로 선택 과목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거 가져왔는데, 자, 석차 등급을 어떻게 반영을 하냐면 1등급은 무조건 100점을, 과목별로 1등급은, 2등급은 98점을, 3등급은 96점. 그러면 B를 3등급 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진로 선택 과목을. 네네. 그리고 4등급 94점, 5등급 90점. 그러면 여기 1, 3, 5등급을 부여하는 거예요.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살펴보면은 상명 인재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류 100입니다. 면접 없습니까? 예, 면접형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예체능만 면접을 이제 반영하는데 면접형이 없이 그냥 서류형 하나예요. 근데 이것도 바뀐 거예요. 원래는 작년까지 이 상명 인재 전형이 면접형이었어요. 근데 이걸 면접을 없애고 100%로 전형 방법을 바꾼 거예요. 이것도 좀 역해하네. 이것도 좀 재미있죠. 그래서 상명 인재 전형이 원래 면접형에서 서류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면접형이 서류형으로 바뀌면 아마 입결 차이가 좀 많이 날 거예요. 그렇겠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올해 이제 오픈되는 작년 입결을 좀 고지고대로 좀 보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상향 점수 컷으로 예상을 하고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평가 항목 기준에서는 현재 대학에서 지금 밝혀놓은 건 우리는 세 가지 영역으로 보겠다.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아, 여기서 저는 상명대 평가서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이 빠져 있어요. 그러네요. 가장 중요한 건데. 물론 학업 역량은 전공 적합성에 연동하겠죠. 근데 그렇겠죠. 그렇게 연동하는 거는 결국엔 전체 학업 역량을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건 상명대 종합전형이, 다른 학교들 종합전형은 일단 전체적인 학업 역량을 보고 전공과 연관된 학업 역량을 또 따로 분류해서 보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론 전체적인 학업 역량을 발전 가능성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이를 볼 수 있어요. 1학년에 비해서 2학년이 얼마나 더 잘했고 2학년에서 3학년이 얼마나 더 잘했고 아니면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본인의 어떤 성적을 유지했나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영역들이 솔직히 최근 대학들이 종합전형 평가를 할 때 그렇게까지 많이 반영하는 트렌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네가 어느 정도 학교에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갖추고 있냐 이런 걸 더 많이 보지, 그러한 추세를 많이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아마 상명대 종합전형이 어느 정도 이제 접목을 해본다면, 아, 결국에는 상명대에서의 종합전형에서의 내신이라고 하는 건 네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와 연동되는 교과를 얼마나 잘했냐 이거를 보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요게 생각보다 의외성들이 생길 수 있어요. 즉 전체적인 내신 등급은 낮다 하더라도 이 전공과 부합되는 교과목들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건 아까 봤지만 석차 등급이 나이는 전교과에서 반영해요. 그러면 상명대는 지금 교과 전형하고 이 종합 전형에서 이 교과에 대한 해석 풀이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잖아요. 즉 교과는 다 잘해야 돼. 제일 잘하는 거, 골고루 잘하는 애 뽑겠다. 네가 문과든 자연계든 이런 거 상관없이 골고루 학교 생활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꾸준히 학업 역량 이런 거 충분히 보여주는 애 뽑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종합전형에서 그런 애들 이미 우리가 교과서 다 뽑는데 뭐하러 종합전형에서 그런 애들 뽑아? 우리는 종합전형에서는 아예 전공과 연계되는 교과를 잘하면서 그런 활동을 잘해서 정말 우리 학교의 모집단에 맞춰서 들어왔을 때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을 뽑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잘하는 것보다 이러한 분야별로 좀 특화되어 있는 애들은 종합전형 뽑겠다라고 지금 표시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원래 종합전형이라는 게 솔직히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원래 저는 만들어졌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예전부터. 근데 그렇게 의미 부여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명대는 그래도 좀 그런 의미 부여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이 상명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요 두 가지의 키워드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합전형 좀 키워드를 잘 보고 상명대는 서류 준비를 열심히 하자. 요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정시는 나군하고 다군인데 여기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일반은 전부 나군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실기가 전부 다군이어서 실제로 우리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선 그냥 상명대는 나군에만 있다. 이렇게만 좀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수능 100%고 반영 영역은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로 이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능, 실기, 예체능은 오늘은 이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과목만 반영하니까.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무려 35%. 그다음에 이제 수학이 25%예요. 대신 영어하고 탐구가 20이죠. 그러니까 국어하고 수학이 무려 60%에 달한다. 그러니까 인문계열이지만 최근에 수학에 대한 반영률이 높은 거를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이 35%인데 국어가 25%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상명대는 국어 수학 잘하는 애 뽑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문하면은 국어, 영어였는데 이제는 국어, 수학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영어하고 이제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고정값이잖아요. 그렇죠.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요하죠. 고정값이니까 이건 바뀌지 않으니까. 다만 내가 수학 점수가 더 높다라고 하면은 자연계열 쪽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내가 국어 영역의 점수가 더 좋다라고 하면 이제 인문계열 인문계열을 하는 지원하는 거. 거고. 어떻게 보면 상명대 되게 심플하죠. 결국에는 수학 잘하면 자연계열, 국어 잘하면 인문계열. 만약에 국어랑 수학이 어중뛰고 영어하고 탐구가 잘 나왔다면은 그때는 좀 고민해야 되겠죠. 그쵸. 이거 계산했을 여긴 때 아닌데 그러면서 이거 한번 판단해야 되겠네. 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정시는 생각보다 저는 깔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준비를 잘 하면 충분히 항공대 접근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 큰 문제 없고, 탐구도 한 과목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많이 없죠. 그다음에 수학도 보시면 알겠지만 선택 과목 없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상명대가 생각보다 정시로 또 뚫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상명대가 학교가 전 좋은 학교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학과적인 뭔가 모집단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계열이나 이 학과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이렇게 특화되어 있다고 보기가 좀 애매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뭐 인문계열에 되게 딱 특화가 됐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 자연계열에 특화가 됐다고도 좀 보기가 어려운 게 상명대 서울 캠퍼스가 뭐 기계계열 학과나 공학계열 학과들이 또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학과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게 예전에 혹시 상명대가 여대였잖아요. 그래서 네, 뭐 그랬나? 그런 것이 아마 뭐 요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상명대 천안 캠퍼스는 공학계열 학과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들어가는 입결 성적이 워낙 차이가 있어서. 근데 아무래도 상명대가 뭐 기존에 뭐 여대였던 부분도 있겠지만 원래 처음에 그런 식으로 생겨서 학교 세팅이 되면 학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의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학과를 많이 만들고 싶어도 그 규모에 일단 차이점이 생기겠죠. 물리적인 제한이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방 캠퍼스를 맡을 때는 아무래도 좀 더 넓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다양한 학과를 좀 설정할 수 있었을 거라고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요 2등급 대 학생들이 갈까 말까 되게 고민하는 학교 중 하나가 상명대거든요. 가면 좋은데 뭔가 특화된 게 없어. 그러니까 상명대를 딱 갔을 때 이 학과가 되게 좋은 학과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애니메이션 학과가 되게 유명하다고 저도 듣긴 했는데 뭐 그건 예체능이니까 예체능이니까. 예체능 학생들한테는 또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는데 일반 인문 자연계열 학생들한테는
상명대가 약간은 좀 어중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이 좀 한계점들이 있어서. 그래도 들어가면 좋은 학교니까. 그쵸. 근데 보면 우리가 얘기하지만 광운대도 그렇고 요 상명대도 그렇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가톨릭대도 그렇고요. 요 세 학교가 공통된 특징이 학교들이 좀 다 작아. 그래서 학과들이 그렇게 많지. 명지대가 학과가 되게 많긴 한데 명지대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원학 캠퍼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 인문계열하고 예체능 계열 학과들이 설정이 되어 있고 자연계열이 용인에 있죠. 용인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서울에 있는 학교 사이즈로는 요 광상 명가의 공통점이 학과가 몇 개 없어요. 이것도 되게 특이하죠. 그러네. 그런데 라인이 같아. 그러네. 근데 입결도 비슷해. 음. 이것도 보면 좀 재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상명대까지 해서 오늘 이제 광운대하고 상명대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2등급 후반대의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만약 광상명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한 거다. 좋은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 있는 학교들을 욕심을 내는 게 당연하지만 요 학교들까지 주목해서 보시면서 같이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지만 요 학교들이 나름대로 전형들이 조금씩 틀려요. 나름대로 전형들이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 대학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애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광운대 합격할 정도면 뭐 나머지 다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광운대만 합격하고 나머지 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형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학교들에 대한 형태들을 그래도 꼼꼼히 보고 같이 보완해서 어느 정도 공통점을 유지를 해야 왜냐면 최소한 여기서 2장, 3장을 쓸 건데 그렇죠. 그걸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잡는 게 어떠실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시 연구소의 김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